투자의 성패는 지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립니다. 이 책은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의 원전으로 워런 버핏이 내가 읽은 최고의 투자서라고 평가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본을 지키고 키우는 원칙에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투자를 투기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 보존과 적정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이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투기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감정적으로 가격을 제시합니다. 어떤 날은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어떤 날은 비이성적으로 비관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만 행동합니다. 방어적 투자자 vs 적극적 투자자. 그레이엄은 투자자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방어적 투자자, 최소한의 노력. 분산 투자, 우량 기업 중심. 시장 평균 이상의 실수만 피하는 전략. 적극적 투자자, 더 많은 분석과 시간 투자. 저평가 종목 발굴. 시장을 이길 가능성. 대신 더 큰 책임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낫다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전마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전마진이란 내가 계산한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감안한 보험 장치입니다. 그레이엄은 안전마진 없는 투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냉정한 시선. 그레이엄은 성장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 그 주식은 위험해진다고 경고합니다. 성장은 가치의 일부이지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정 통제, 인내 규칙 준수, 군중과 반대로 행동할 용기. 이 모든 것은 재무 지식보다 인격적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레이엄은 말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을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이제 이 가치 투자 원칙이 오늘날의 주식시장과 장기 자산 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거대한 두 세력이 맞붙고 있어요. 한쪽은 뭐냐면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지혜고요. 다른 한쪽은 아시죠? 지금 모든 걸 바꿔놓고 있는 인공지능, 바로 AI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역시 이분부터 만나봐야겠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전설적인 인물,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다 되죠. 이분의 투자 철학은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거의 성경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를 초월할 것 같던 원칙이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그레이햄의 그 위대한 지혜가 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낡은 유물이 되어버릴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레이엄 철학의 가장 핵심, 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초 원칙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레이엄은요, 건전한 투자의 모든 비밀을 딱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을 정도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아주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하거나 운이 나빠도 버틸 수 있는 쿠션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미래를 족집게처럼 맞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든든한 안전장치랄까요? 그레이엄은 우리한테 딱 잘라 말해요. 당신은 사업가처럼 냉철하게 분석하는 투자자냐? 아니면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고 파는 투기꾼이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그리고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장의 그 비이성적인 모습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에 빗댔어요. 이 친구가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조울증 환자 같은 거예요.
어떤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식을 비싸게 사겠다고 달려들고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헐값에 다 던져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이 친구 감정에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변덕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 단단해 보이던 규칙이 현대 기술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레이엄의 방식이 이렇게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회계 규칙들이요. 한마디로 옛날 거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심지어 뻔듯한 사무실 하나 없는 요즘 기술 기업들, 이런 회사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던 산업시대의 잣대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보세요. 옛날 회사들은 공장이나 재고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핵심이잖아요. 이건 장부에 떡하니 자산으로 잡혀요. 그런데 기술 기업들의 진짜 자산은 뭐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쌓여있는 사용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이게 다 비용으로 처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P/E나 PB 같은 오래된 자로 재면 당연히 그 진짜 가치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회계장부의 착시 현상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 눈에는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이는 거죠. 거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수많은 전통 투자자들이 아마존,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대박주들을 그냥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PER이 너무 높다, 이건 미쳤다라고 비판하는 동안에 이 회사들의 주가는 말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그냥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게임의 룰이 이 정도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 오래된 투자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걸까? 혹시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해버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AI가 가져올 기회의 크기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AI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노동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만 해도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어요. 1경원. 감이 오시나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AI가 생산성을 단 5%만 끌어올려도 그 경제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데요. AI를 그냥 도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동료들이랑 같이 쓸 수 있고 귀찮은 회의나 반복적인 질문 답변 같은 걸 대신해주는 그런 슈퍼 인턴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인턴이 월급도 안 받는데 성장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죠. 이건 그냥 도구가 아니라 복리 효과를 내는 생산성 엔진 그 자체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AI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첫 단계는 업무를 돕는 수준이죠. 지금처럼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이 인턴과 매일 상호작용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선 자율주행차처럼 AI가 스스로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AI가 인간과 현실 세계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레이엄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원칙을 진화시키고 있어요. 핵심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2차적 사고라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PER이 높네 낮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라고 묻는 거죠. 남들이 다 비싸다고 할 때 왜 비쌀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하고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드는 것.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레이엄 철학의 진짜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다시 그레이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투자는 사업처럼 하라는 것. 우리가 사는 건 그냥 종이 쪼가리나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그 회사 사업의 일부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다만 그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낡아빠진 재무 비율에만 목맬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사용자는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가? 한 번 쓴 고객들이 계속 다시 찾는가? 이런 새로운 지표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진짜 무형 자산이니까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번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AI가 똑똑해지도록 데이터를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시장, AI 연산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처럼 PER 10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해외 시장에 저평가된 AI 기업들, 이런 숨겨진 보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치 투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가하려는 그 기술만큼이나 우리 스스로도 똑똑하게 진화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게임의 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 마진은 과연 무엇인가요?